영화, 드라마, 미드 같은 거 볼 때 그 제일 아쉬운 게 한참 재밌는데 시즌 1 끝! 뭐 이렇게 나오면은 시즌이 언제 합니까? 뭐 보통 흥행에 성공하지 않은 드라마는 시즌 2가 없고 흥행이 어느 정도 성공하면 시즌 2가 있고 그러죠. 근데 저희는 흥행에 관계없이 시즌 2가 진행됩니다.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오늘 2002 기초튼튼반 2강의하고 다음 강의로 해서 마감을 하게 되고요. 다음 주에는 공개 특강이 있습니다. 공개 특강은 이 선착순 신청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 강의실에 원래 최대 22, 3명까지 앉을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10여 명밖에 못 앉습니다. 그래서 얼른 신청을 해주시면 마감됐다고요? 아이고, 오프라인이 마감이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일이. 예. 미달되면은 내가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에이, 수업 안 해. 그러려고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제사주에 술토가 없었으면 올해 경자년을 어떻게 버텼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늘 해보는데, 이 오술합, 인오술합 해가지고 나의 오할은 절대 안 꺼진다. 아무리 자수가 와서 내 오할을 때려도 안 꺼진다. 대신에 화력은 조절해야죠. 오할. 그러니까 올해 저는 소수정예로 가는 게 맞아요. 경자년에 소수정예. 수업도 종종 쉬면서.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한 4개월 이상 쉰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제 의지가 아니라 이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스크 쓰고 하는 것도 오화보호하는 일 같습니다. 자, 오늘 네. 그렇죠? 이게 자수라는 글자잖아요. 검은색 마스크, 이게 이제 가끔 투명 마스크 쓰세요라고 이제 의견이 나와서 저도 투명 마스크를 써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제가 막 몬스터처럼 보이고, 이게. 그리고 뭐 검은색이 좀 나은 게 제 팔자주름을 싹 가려주니까 갑자기 제가 동안으로 변해서, 저도 동영상을 보면서 내가 동안이 된 것 같은. 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41강 진행하겠습니다. 십성의 극이고요. 십성의 극, 뭐 생극이라고도 하고 극이라고도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비겁이 재성을 보는 관계, 그러니까 극관계는 어떤 관계냐? 오행관계가 두 칸 떨어진 게 극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관인상생, 살인상생까지 하면서 십성의 상생, 십성의 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십성론에 대해서 배울 때 뭐 정제가 어떻고 편제가 어떻고 편관이 어떻고 비견이 어떻고라는 하나하나의 특성을 배웠다면 그 다음에는 이러한 십성이 2개나 3개가 모였을 때는 어떤 상호작용을 갖는가, 이게 일종의 십성조합 관계론. 근데 궁극적으로는 한 줄 정의하자면 십성의 생극, 십성의 상생상극, 2개나 3개 모였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갖는가라고 하는 요소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관인상생과 살인상생, 자, 이런 관계들은 다 2개의 십성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2개의 십성이 서로 상생하는 경우와 상극하는 경우, 즉 2개나 3개의 십성이 생하는 경우와 극하는 경우들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8, 39, 40강이 주로 십성조합에서 생관계를 주로 배웠죠. 생관계에서는 관인상생, 살인상생, 뭐 재생관과 재생살, 식상생재, 이런 내용들, 요 표에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다만 요 부분은 제가 안 하고 넘어갔어요. 인성대 비겁이나 비겁대 식상 부분은 그다지 중요도가 높지가 않아서 요거는 그냥 빼고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십성의 극관계에서 배울 거예요. 그러면 2개나 3개의 십성이 서로 상생하는 경우는 내가 너를 도울 테니 너도 나 좀 도와다오 같은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성의 극관계라는 것은 내가 너를 통제,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통제, 견제하겠다. 이러한 오행이 이러한 오행을 통제, 견제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자,
십성 용어로는요, 이 주요한 십성 용어들이 있죠. 뭐 식상 대 관성, 재성 대 인성, 관성 대 비겁, 인성 대 식상, 비겁 대 재성.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식상이 관성을 극하는 경우,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경우, 이거 제극인이죠. 관성이 비겁을 극하는 경우, 인성이 식상을 극하는 경우, 비겁이 재성을 극하는 경우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붙어 있으면 그 작용력이 더욱 강하고, 떨어져 있으면은 작용력이 약하고, 떨어진 사이에 어떤 오행이 관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계성이 달라질 수 있고, 천간에 있으면 드러나는 관계이고 지지에 있으면은 실체적이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관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천간에서는 세계 평화라고 포장을 하고 있는데 지지에서는 석유 이권 침탈 뭐 이런 현실로 볼 수도 있죠. 뭐 천간에서는 어떤 이데올로기 패권 투쟁, 근데 지지에서는 실제로 재물 투쟁, 이권 투쟁 뭐 이런 식으로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십성 관계가 천간에서 일어나는가, 지지에서 일어나는가, 그 다음 천간 지지로 교차해서 일어나는가. 관계성은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세 번째 순위가 천간과 지지의 관계성이겠죠. 보통은 천간과 지지가 생하거나 극하는 거는 명분과 실리의 생 또는 명분과 실리의 극 관계라고 보면 돼요. 가령 뭐 이런 걸 한번 볼까요? 천간에서는 하지 마. 그런데 지지에서는 해라고 하는 경우가 충돌하는 경우. 가령 이런 거죠.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사회복지 정책을 추구하여 사람들이 경제력을 잃고 빈민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라는 사회복지 정책을 실체로 추진하고 있어. 그랬더니 천간에서 그거를 반대해. 그건 공산주의다. 공산주의다. 일 안 하는 놈은 다 굶어 죽어야 된다. 일한 만큼 벌어라. 왜 일도 안 하는 애들한테 먹고 살게 해주냐. 여기가 공산주의냐. 이런단 말이죠. 이제 천간의 명분이 지지의 복지 정책을 반대하는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반대로 또 표현을 하자면 지지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내걸고 있는데 천간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돈 없는 사람들은 다 나가 죽으라는 거냐. 그렇게 무한 경쟁을 펼쳐버리면은 우리 같은 중소자영업자들은 다 죽으라는 소리냐. 지지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 이 신자유주의 경제가 일종의 극단적 자본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일한 사람 먹고 살고 일 안 한 사람은 굶어 죽는 적자 생존 논리를 권투 경기로 치자면 헤비급 선수하고 라이트 미들급 주니어가 무제한급으로 붙는 경기가 일종의 신자유주의 같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규칙을 정하게 되면 라이트는 라이트급, 헤비급은 헤비급. 지금은 이걸 우린 공정하다고 보고 있는데, 뭐 이 자본주의 폐해가 극심했던 뭐 18세기 시절, 19세기 시절에는 무제한 체급 경기가 벌어졌었죠. 그래서 요만한 꼬맹이와 이따만한 거인이 경기를 하니까 공정하지가 않은 거. 지지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들어왔는데 천간에서는 어떤 복지, 사회, 인본 뭐 이런 거. 지지에서는 재성이 우르르 몰려오고 있는데 천간에서는 인성이 반대를 하고 있는 요소. 뭐 이런 요소가 천간지지끼리 서로 부딪히는 명분과 실리의 충돌인데, 이 명분과 실리의 충돌은 어떻게 보면 잘 부딪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겸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수한 경우들이니까. 자, 오늘 진행할 내용은 십성의 극입니다. 십성의 극은 어떤 오행이 어떤 오행을 제어, 통제, 컨트롤, 관리하다. 어떤 오행이 어떤 오행을 제어, 통제, 컨트롤, 관리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세게 극하면은 상대가 힘들어할 수 있고, 너무 약하게 극하면은 상대를 좀 루즈하게 풀어줄 수가 있는 뭐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1강 십성의 극. 비겁이 재성을 보는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겁, 비견, 겁재가 재성을 보는 경우입니다. 사주에서 비견, 겁재는 무조건 있습니다. 왜? 일간이 비견이니까. 일간이 비견이기 때문에 사주에 무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외에 다른 비겁이 없다라는 뜻인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일간도 비견, 겁재에 속합니다. 천간 비견, 지지 비견, 겁재 또는 지장간 속에 있는 비견, 겁재도 비견, 겁재입니다. 지장간 속에 있는 오행도 오행이에요.
숨어있는 인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숨어있는 인자. 가령 요즘에 그 유튜브 업계에 그 뒷돈을 받은 유튜버들에 대한 대대적인 어떤 비판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주로 어떤 사건들이냐면은 숨겨진 재성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냥 천간으로 재성을 표방했으면 나 이걸로 돈 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내 돈 내산했어요. 내 돈 내산, 내 돈으로 사서 내가 써보니까 좋아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업체에 막대한 뒷돈을 받았다, 스폰을 받았다, 협력을 받았다. 그냥 처음부터 이거 협력 받았고요. 나 광고 한번 해줄 때마다 500만 원씩 받아요. 뭐 이랬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내 돈 내고 샀다니까. 이 화장품 써보니까 정말 좋더라. 이거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네. 이거 작년부터 우리가 먹고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엊그제부터 먹었더라. 뭐 협찬 받아가지고. 뭐 이런 게 그게 뭡니까? 숨어있는 재성이 들통난 거죠. 숨어있는 재성. 나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했는데 알고 봤더니 돈 벌려는 거였어. 숨어있는 재성. 재성을 표출한 사람한테 비하면 좀 억울하겠죠. 저 사람은 대놓고 돈 버는데 나는 살짝 뒷돈 좀 먹었기로서니 왜 나한테 뭐라 그러는 겁니까? 이런 게 일종의 지장간 암장돼 있는 거. 그래서 천간은 드러난 오행, 지지는 실체적 오행, 지장간 속에 들어있는 거는 한 커플 속에 더 들어가 있는 오행.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십성의 극, 비겁이 재성을 보는 관계. 여기서 주요하게 등장하는 용어는 쟁제입니다. 명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게 혹시 내사주 쟁제 아닙니까? 쟁제, 재성을 놓고 비경겁제가 다투다. 그래서 이걸 쟁제라고 하는데요. 용어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군비쟁제, 군겁쟁제. 군비쟁제는 비견끼리 다투다. 군겁쟁제는 겁제와 다투다. 또는 비경겁제가 섞여서 다투다. 이런 거를 겁제가 개입되어 있는 거를 군겁쟁제. 비견들끼리 다투는 거를 군비쟁제. 근데 보통은 군비쟁제, 군겁쟁제 굳이 구별하지 않고 줄여서 쟁제 또는 그냥 뭐 군비쟁제나 군겁쟁제나 거의 비슷한 용도로 쓰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주의 쟁제 형태, 즉 여러 개의 비경겁제가 적은 숫자의 재성을 보고 있는 경우 또는 적은 숫자의 비견이 많은 숫자의 재성을 보고 있는 경우, 그래서 이게 일명 비겁과 재성의 관계성에 대해서 제가 핵심 포인트 요약을 해드리고 샘플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샘플 사주에서는요, 이 군겁쟁제나 군비쟁제에 관련된 명리계의 어떤 좀 편중된 시각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은 좀 편중된 시각을 좀 바로잡고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왜? 군비쟁제, 군겁쟁제, 거지사주라고 이렇게 딱 단정을 지어버리는데 현대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치 시험이 어려우면 모두 쪽박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올해 시험 너무 어려워 라고 하면 그게 나만 어려워요? 아니야, 시험 본 사람 다 어려워. 그럼 그 어려운 시험 중에서도 1, 2등 하는 사람이 있고 5, 6등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군비 사주가 나빠요 라고 하는 거는 그 나쁜 사주를 극복하고 승리한 사주가 있는 거고 거기에 자빠진 사주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쟁제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자, 비겁이 극을 하다, 재성을. 자, 비겁은 재성을 극하다. 극하는 거는 뭐 소유하다, 취하다, 다루다, 통제하다, 뭐 관리하다 이런 부분도 되죠. 책임도 되죠. 이 재성이라는 영역을 사람들이 돈이나 여자로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아주 광범위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거는 다 재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제합이 걸려 있으면은 자신의 소중한 사유물이 있는 사람이다. 뭐 뒤에 있으면 내 자식을 소중한 재산으로 생각한다. 뭐 월간에 있으면은 뭐 나는 사회를 소중한 재산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거와 같은 거죠. 그런 사람은 자기 물건 소중하게 다루겠죠. 자기 강아지, 자기 물건, 자기 자동차 그런 경우에 애착심이 조금 다른 사주보다 더 하겠죠. 이런 요소들. 자, 비경겁제가 정제를 보는 거, 비경겁제가 편제를 보는 거. 제가 용어로는 군비쟁제, 군겁쟁제라고 썼지만 기본적으로 쟁제라는 구조는 비견겁제의 숫자가 재성보다 많거나 또는 비견겁제의 세력이 재성의 세력보다 강하거나 왕한 경우
이런 경우를 보통은 이런 경우를 이 군비쟁제, 군겁쟁제라고 하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비경겁제보다 재성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경우에,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에는요, 그럴 때는 뭐라고 하는지 다 아시죠? 제다신약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비겁과 재성의 관계는 제다신약, 그 다음에 또 한쪽 그 반대는 군비쟁제, 군겁쟁제, 줄여서 쟁제, 그리고 그 중간에 어딘가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주는 크게 두 개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한쪽 편으로 가서 쟁제가 난 사주가 있고, 또는 제다신약된 사주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중간 어딘가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경우의 수를 네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면은 제가 여기다 표로 지금 만들어 놨죠. 이렇게 표로 딱 분류를 해드리는 방식이 이게 제적교육법이에요. 제적교육법. 제가 제 사주가 제극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인성적 교육과 재성적 과학적 합리적 분류법을 함께 지금 사용하러, 그래서 제가 원리를 설명드리고 이거를 재성적 요소까지 같이 분류를 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표만 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자, 비견, 정제, 비견, 편제, 겁제, 정제, 겁제, 편제 요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자, 이거를 관계성을 좀 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비겁이 재성을 극하는 관계는 이거를 무슨 이슈, 무슨 테마라고 볼 수 있냐면은 무슨 이슈, 무슨 테마가 있습니까? 소유, 관리, 관할의 책임, 수익, 경제 배분에 대한 이슈가 이번 내 사주 미션에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소유, 관리, 관할의 책임, 수익, 경제 분배. 이거 누구 거야? 이거 누가 할 건데? 이거 누구 책임이야? 이거 누가 관리할 거야? 같은 거죠. 재성 하나에 비겁이 여러 개 걸려 있으면은요, 공유라고 표현을 해야지. 공유. 뭘 공유해? 재성 공유. 재성 공유. 가령 아버지가 아들 셋한테 자신의 기업체를 물려주면서 야, 너네 형제 셋이서 이거 같이 공동 관리해. 이런 경우 공유죠. 재성 공유, 사업 공유, 시장 공유. 공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들은. 재산 공유. 가령 어머니가 강아지를 한 마리 시장에서 가지고 와서 3남매에게 자, 이제부터 이 강아지는 너희가 키워. 너희 셋이서 이 강아지 잘 키워. 이거 이제 너네 거야. 라고 하면은 꼬맹이들이 와, 이 강아지다. 첫째가 나 혼자 가질 거야. 니들 내 강아지 만지지 마. 이러면 쌈나겠죠, 이제. 쌈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주에 재성은 하나인데 비겁이 여러 개라는 것은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뒤지라는 소리예요. 아니면 같이 관리하고 같이 나누라는 소리예요. 같이 관리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배분하라고 숙제를 준 거야. 내 운명에 숙제가 걸려 있는 거야. 근데 대체로 이 숙제를 안 하는 사람들이 내 사주는 쟁제라서 베렸어라고 불평을 해. 왜? 공동분배를 해야 되는데 공동분배를 안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에 강제징수가 들어와, 반드시. 뭐 이렇게 시즌별로 운에 따라서 들어오기도 하고 한꺼번에 확 걷어가기도 하고 수시로 걷어가기도 하고 아예 처음부터 안 주기도 해. 그렇기 때문에 쟁제가 걸려있는 사주는 사주의 규칙성을 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내가 다 가질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 가질 거야. 이게 내가 다 가질 거야 하는 어린 영혼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쟁제란 말이죠. 같이 나눠 가죠. 같이 나눠 가죠. 쟁제가 잘 돼 있으면 이게 큰 찌개를 하나 시켜가지고 여럿이 같이 나눠 먹으면 되는 거고, 쟁제가 안 돼 있으면 야, 침 묻은 거 안 먹을 거야. 야, 내 거 덜어. 내 거 건들지 마.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비견겁제와 재성이 섞여 있으면은 소유, 관리, 관할의 책임, 수익과 경제, 분배.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소유와 분배. 소유와 분배의 이슈가 걸려있는 사주. 나쁜 사주가 아니고 소유와 분배의 이슈가 걸려있는 사주다. 이거를 현명하게 내가 운영해야 된다 같은 거죠. 그러면 사주에 비견겁제가 많고 재성이 하나면 시장은 하나인데 시장 뜯어먹을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야. 그럼 작은 시장 가서 놀아야 돼? 큰 시장 가서 놀아야 돼? 골목에서 혼자 김밥 장사하면 돼? 안 돼? 그럼 옆에 김밥집이 서너 개 더 생겨. 장사 좀 됐다 그러면 더 많이 생겨. 차라리 그냥 김밥 타운에 가서 하시오.
횟집을 단독으로 내지 말고 회센터 타운에 가서 경쟁하면서 하시오. 물건을 나 혼자 독점 판매하려고 하지 말고 지마켓이나 공동 판매, 공동 마켓에 가서 경쟁하면서 파시오. 누가 10원이라도 더 싸게 팔고 누가 사은품 하나라도 더 주나. 그런 환경에서 경쟁력 갖추시오. 경쟁력 갖춘 자에게 복이 있고 경쟁력 못 갖춘 자에게 복이 없나니 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에 기본적으로 쟁제가 걸려있는 구조들은 어릴 때부터 소유와 분배에 대한 이슈를 다른 사주에 비해서 자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사람들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함께 나누고 함께 버는 형태에 대해서 익숙해지는데, 근데 이제 그런 이슈가 사주 원국에 없는데 대운이나 세운에서 맞닥뜨려진 경우에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거를 경험해버린 것 같은 거죠. 가령 이런 거죠. 일본은 지진이 수시로 나는 나라죠. 일본은 지진과 해일이 수시로 나는 나라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진과 해일에 어느 정도 면역이 돼 있고 대비가 돼 있어서 웬만한 지진 해일이 불더라도 어느 정도는 뭐 또 올 게 왔구나 하고는 지나가.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그런 지진 해일이 일어나면 난리가 나.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사태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사주 원국에 쟁제가 걸려있는 구조가 경쟁력에서 강하다. 사주 원국에 쟁제 안 걸려있다가 대세운에서 쟁제 걸릴 때 보통 피해가 많이 난다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형태죠. 내가 지금 쟁제가 안 걸려있는 사주고 현재 대운도 쟁제가 아닌데 한 4, 5년 후에 다음 대운에서 쟁제가 걸려. 천간의 비경겁제가 강력하게 대운에서 들어오는데 나는 천간 재성을 쓰고 있어. 천간 재성한테 제일 무서운 건 천간 비경겁제고요. 지지 재성한테 제일 무서운 건 지지 비경겁제예요. 천간 재성이라는 거는 일종의 재물의 운영권 같은 거고요. 지지 재물이라는 거는 재물의 미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지는 미천, 천간은 운영권 같은 거예요. 지지에 미천이 있는데 천간에 운영을 안 하면은 뭐 돈은 있는데 돈을 안 굴리는 사람, 뭐 인성을 미천에 깔았는데 위에 안 올렸으면 인성은 많은데 인성 활용 잘 안 하는 사람,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자, 아무튼 천간 재성의 천간 비ገብ이라는 건 뭐 운영권 다툼, 운영권 분쟁, 푼돈 다툼 뭐 이런 거가 되는 거고, 지지 재성의 지지 비겁이 대세운에서 들어온다는 뜻은 미천 털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미천 털리는 일이. 근데 꼭 이런 걸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자고요.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자고. 제격사주들 중에 생지나 왕지의 제격들, 즉 월지가 생지나 왕지로 된 제격들은 반드시 지지 육충이라고 해가지고 6번째 대운, 대략 나이가 50대 중반에서 60대 초중반 정도의 지지 육충이라고 해가지고 반대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보통은 비경겁제가 들어옵니다. 겁제가 들어와요, 지지에서. 그럼 미천 털리는 거야. 미천 털리는 거야? 그럼 제격이 이제 비경겁, 뭐 양인격, 걸록격 돼버리는 거야. 이제 이게 준 양인격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들은 난 그지 되는 건가요? 아니지. 팔면 되지, 비경겁제한테. 야, 이제 니들이 운영해 하면 되지. 니들이 운영해. 내가 재성의 미천을 가지고 있는데 재성사회의 비경겁제가 그득해지니까 그랬더니 팔고 튀면 되는 거지. 이제 그런 형태로 삶의 패턴을 좀 바꿔가야 되는 요소다. 자, 재성은 비겁에게 있어서 소유, 지배, 다스림 영역의 대상이다. 지금은 화폐경제 체제가 강해졌지만 불과 화폐경제 체제가 대중화된 거는 한 200년 될까 말까예요. 인류 역사에. 그 전에 물물교환 체계였죠. 그러니까 고대와 옛날의 개념으로서 재성은 나의 소유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한테는 소유물이 많죠. 뭐 노비도 있고 여자도 있고 망아지도 있고 밭도 있고 내 영토도 있고 토지도 있고 내 군사도 있고 내가 다루는 모든 것. 특히 관리인 경우는 자기 관리구역이 이게 일종의 자기 재산이 되는 거니까. 뭐 노비와 그 노비가 생산하는 모든 품목이 다 내 재성인 거예요. 노비가 식상이면 노비의 결과물인 곡식들은 내 재산. 이런 거죠. 그러면은 왕족인 내가 만약에 그 무슨 지역 봉건 군주인데 지역의 봉건 군주인데 강대한 비겁에 의해서 내 재성을 뺏기는 눈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 내 영토가 뺏기다. 내 성이 침략받다. 내 여자와 아내와 노비와 영토를 다 뺏기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안 뺏기려면 협력하시오. 공동운영, 공동지배하시오. 라는 형태로 가져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돈으로만 관리를 하지 마십시오. 돈으로만. 정치인들한테 재성은 보통 자기 관리 구역을 나타내는데요. 정치인들한테 재성은 보통 재성 뺏기는 눈에 관리 구역 뺏깁니다.
다른 자기관리구역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공동으로 운영해야 될 일들이 생긴다 같은 거죠. 자, 그래서 비겁과 재성이 서로 엮여 있는 이슈와 미션은 소유와 분배다. 소유와 분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주에 비겁과 재성이 중요 이슈로서 자리 잡고 있으면은 비겁과의 소유, 관리, 수익, 경제 분배가 인생의 이슈가 된다. 즉, 내 것이냐, 너의 것이냐, 우리 것이냐의 문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유와 분배의 문제다. 자,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제 1, 2, 3, 4. 제가 네 가지 경우의 수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용어까지 제가 같이 적어놨습니다. 한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살표로 표시까지 해놨습니다. 비겁이 강하고 재성이 약한 경우 이런 거를 명리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신왕, 신자는 몸신자를 써서 뭐 신왕, 신약, 신강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해요. 자, 신왕, 신강 뭐 비슷한 겁니다. 보통 신왕은 비경겁제로 강한 거고 뭐 신강은 인성이 포함돼서 강한 건데 그냥 구별하지 말고 신왕이나 신강이나 일간이 강하구나 또는 비겁 세력이 강하구나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신왕한데 재가 약해. 이걸 신왕재약이라 그래요. 그러면 비겁의 세력은 많고 재성이 약한 거. 마치 17세기, 18세기의 유럽 사회 같죠. 뭐 인구는 많은데 경작할 농토는 작고 시장은 요만한데 일부 사람들이 독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못 벌고 굶어 죽는 상황 벌어지니까 신대륙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을 했더라. 뭐 이런 거. 자, 신왕재약 이런 형태를 명리에서는 군비쟁제, 군겁쟁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군비쟁제, 군겁쟁제가 사주에 걸려 있거나 이러한 대운이 운에서 들어오게 되면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난 죽었다, 망했다 이게 아니고 난 죽었다, 망했다가 아니야. 이거는 꼭 어떤 느낌?